대한민국이 갑자기 세 분의 대통령을 모시고 살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대통령, 이해찬 대통령. 미 백악관 켈리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서실장 존 켈리 비서실장이 미 의회에 와서 민주당 하원 의장 물론 미국은 양당밖에 안 되니까 공화당 의장, 공화당 대표,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 볼튼 보좌관, 백악관, 그리고 CIA 국장, 새로 된 여성 국장, 모두 중국과 정상회담을 하는데 미국이 민주주의를 버리고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 체제로 가기 위한, 중국을 지원하기 위한, 중국의 경제체제를 배우기 위한, 중국의 정치체제를 배우기 위한, 중국의 이념을 배우기 위한, 그리고 합의해주기 위한 회담에 가자고 켈리 비서실장이 나서서 꽃할배 같은, 꽃누나 같은, 꽃할머니 같은 신선함으로 가자고 얘기했다면 세계가 어떻게 볼까요? 이렇게 안 볼까요? 이렇게 미국 끝났다고 보겠죠. 비서실장이 나서서 대통령을 월권하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 상권 분립인 국가에서 의회를, 비서실장이 의회를 자기의 발 아래로 발톱의 때처럼 여기고 하는 행위, 그리고 상대방 당에 대해서 사전 협의도 없이 어나운서 하면서 민주당 하원의장, 위원장, 그리고 의회 국방 담당위원장, 외교 담당위원장, 중국 갑시다. 중국의 공산주의 배우러, 아니면 중국의 기술 훔치는 것, 해외 기술 훔치는 거 배우러 갑시다. 미국 기술 더 갖다 주러 갑시다 하고 했다면은 세상이 미국을 어떻게 볼까요? 민주주의 끝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의 존재 가치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민주주의 미국은 사망선고를 해야 될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서 대통령과 사전에 상의한 어떤 공문을 보낸 것 아니고 의회에 와서 꽃할배의 신선함으로 뭐 지금 무슨 영화 찍는 거예요? 가관입니다. 정치를 영화 찍는 것, 외교를 적폐청산하듯이 온 다른 나라와의 외교 관계는 기분 나는 대로 해결하고 있어요. 죄를 뒤집어 씌워가 깜빵에 보냅니다. 죄를 뒤집어 씌워가 안 만납니다. 불편하다고, 싫다고, 감정적으로 싫다고, 틀어졌다고 대통령이 만나자 해도 못 만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뒷감당을 다 어떻게 하려고요? 이 정권이 영원할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행동뿐만 아니라 친서를 만들어 보내는 행위까지도 비서실장이 직접 만들어서 보내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니, 물론 대통령 모르게 아니지만 친서를 직접 작성하고 자기가 했겠습니까? 주사파, 전대협 같이 일하던 친구들 끌어 들어와가지고 지금 포진을 짱짱한 힘으로, 거기에 또 어떻게 쇼를 잘 끌어갈 수가 있는 공연 최고 담당자 타현민까지 눈 내릴 때까지 붙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단추만 누르면 다 돼요. 시키기만 하면 짜잔 하게 돼 있어요.
수십 년간 같이 훈련해오고 연습해온 것 시나리오를 거기 가가 지금 좋은 운동장이라고 생각하고 최고의 운동장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감독 연출하고 있으니까. 그 대통령 이상 권한 아니야? 대통령이죠. 물론 한간에 계속 임종석이 실제로 대통령이다 라는 얘기들이 소문이 흉흉합니다. 막연한 얘기가 아니죠. 청와대에서 실세를 국무장관들 힘을 전혀 쓸 수 없는, 거의 쓸 수 없는 청와대 비서실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장관들 보세요. 국방장관 좋은 일만 해주고 토사구팽 당했어요. 국가에 좋은 일, 군대에 좋은 일이 아니라 청와대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임종석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대통령이지 뭡니까? 국방장관 벌벌 떨면서 해주는 꼴이면. 그 다음 국민의 표로 뽑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누구 말을 듣기 위해서, 말은 계속 국민의 정부를 하지만 누구 말을 듣기 위해서 거기 앉아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임종석이 짜주는 각본대로 움직여 나가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거기 앉아있는 건지, 정말 국민들이 김광도 국민경제자문위원 자문위원회에 국가경제자문위원회 부의장이 의장이 대통령이니까 어드바이스 하는 거 좀 귀담아 들었어요. 무슨 장하진이 보물단지인 줄 알고 껴안고 앉았는데 같이 망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문제없다, 잘 돼가고 있다, 최저임금 문제없다, 듣기 좋은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듣기 좋은 얘기만 귀 기울일 게 아니라 자칫하면 꼭두각시 대통령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최근 민주당의 당대표로 취임한 이해찬 당대표, 전번 대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목표는 보수를 괴멸시키는 것이고 20년간 민주당이 집권하는 것이다. 20년간 집권하려고 하면 본인도 대권에 관심이 있겠죠. 지금 벌써 대권에 관심 있는 이상으로 적극적인 발걸음들을 보입니다. 1년 동안 국토부 장관 나와서 주택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겠다고 나온 게 집값을 터무니없이 지금 올려놔 놓고 있습니다. 별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어요. 8차례나 새로운 대안을 냈는데 낼 때마다 집값은 뛰어오릅니다. 서울시장이 용사인이 여의도 통째로 개발하겠다 해서 개경했어요. 거기도 대선에 너무 욕심이 앞서다 보니 너무 빨리 발톱을 낸 거죠. 그런데 이해찬 당대표, 전에 총리였죠. 취임하자마자 야,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 거 보니 더 많이 지어야 된다. 그린벨트 쫙 풀자. 집 막 지어라. 국토부 장관 말 한마디 없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에 말 한마디 없습니다. 서울시장 말 한마디 없다가 자칫하다가는 밀린다는 생각이 드니 그린벨트 푸는 건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다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한마디 하고 있어요. 그것조차 안 하고 있으면 지는 존재감도 없을 것 같으니까. 또 한 발 더 나서서 토지 공유제로 하자. 땅값이 이래 비싸니까 국민들이 어렵다. 토지 공유제가 어느 나라 개념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토지 공유제? 그린벨트 같은 국민에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풀어 쓰는 게 아니라 이미 기존에 우리가 깔고 앉은 이 땅 자체도 토지 공유제? 이건 국가 체제를 바꾸자는 겁니다.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기획경제, 국가가 통제하는 경제로 가자는 겁니다. 그 말에
추미애 전 당대표 뭐라 그랬어요? 토지공유제 그때부터 주장해왔는데 이건 옳은 일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홍영표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 검토해보겠다.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가이드라인을 그리고 기반을 초석을 다 망그러뜨리자고 나오는데 민주당에서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데모 없어요. 반대 성명문도 없습니다. 우리 문 대통령 다 대통령이에요. 말 한마디가 지금 법 이상의 효과를 내고 바로 행동으로 들어가고 있으니 그 중에 국민의 표를 받아가 대통령 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프랑스 마카롱과 아르헨티나를 한번 봅시다. 마카롱 2014년 경제부 장관 할 때도 한국도 왔습니다. 노동개혁 없이는 경제 발전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때 얘기한 걸 대통령이 돼서도 바로 우리 대통령과 2, 3일 사이로 당선된 시점이 그 취임된 시간하고 이틀밖에 차이 안 날 거예요. 노동개혁을 부르짖고 실제로 들어가서 노동개혁을 하면서 노동개혁을 선언했을 때 마카롱 지지다가 처음 자기가 대통령 대가 인기 올라갔을 때 64%에서 36%까지 내려 꽂았습니다. 마카롱 포퓰리즘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14세기 이후부터 해양 국가들이 전 세계를 제패하면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제패한 게 영국입니다. 350년간 제국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제 그 거대한 제국의 그림자도 EU에 들어가면서 많이 사그러졌지만 다시 한번 옛날처럼 옛날의 영국의 위상을 한번 해보자라는 국민 자존심 때문에 반점 농담으로 시작한 브렉시트가 통과됐습니다. 브렉시트 실제로 이루어져야 될 날 내년 1월까지 몇 개월 남겨두지 않고 120일 남겨두고 영국은 아직도 좌표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EU에서의 자기의 스테이터스, EU와의 관계에서의 자기의 스테이터스. 그리고 이제는 국경을 돈도 다른 돈도 써야 되지만 국경을 패스포드 하나가 마음처럼 들랑거릴 수도 없어요. 그 국경에서의 영국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하나도 결정이 되는 거 없습니다. 그 문제를 제쳐두고 또 영국이 강국을 유지할 수 있던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런던이 세계의 경제 금융센터였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돈은 다 거기 모였습니다. 근데 마크롱이 그 돈을 파리로 지금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고의 자본 투자회사 꼬시가 결국 파리에 본부를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JP 모간 뭐 그 외에 몇 개 있습니다. 회사들이 전부 본부를 영국에서 파리로 옮기고 혹은 영국에 본부를 안 둔 기업체들은 파리에다가 그 기업체의 본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자세 크게 줄여주겠다. 기업이 되도록 하겠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세계 굴지역 기업이 왜 파리를 옵니까? 파리 뭐 패션 좋아서 파리지엔너 다 멋있는 거 아닙니다. 저도 파리를 2번이나 가봤지만 그 여자들 보러 그거 오는 거 아니에요. 경치로 치면은 이태리를 가야 되죠. 왜? 노동개혁을 통해서 그 강한 저항을 뚫으면서 가장 덜 인기 있는 어려운 노동개혁을 통해서 파리가 사업하기 좋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투자해도 되겠다. 사업하기 좋은 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미사역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대통령 가장 두려운 게 민노총이고 주사파예요.
민노총이 들고 일어나면, 노동단체 일어나면은 어떤 개망난이 짓을 해도 대통령 그건 그렇게 해서 안 된다, 법에 위반된다, 경찰이 동원돼서 뭘 어떻게 해라, 말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하고 있어요. 손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나 더 있죠. 페미니즘 단체들 일어나요. 문재인 대통령 공격 못해요. 뭐 다른 이유가 뒤에 있습니다. 주사파 끌어들여서, 문재인 대통령 자신은 주사파도 아니에요. 근데 주사파 끌어들였어. 자기 정책 만들고 정책이 굴러가도록 기동력을 주는, 추동력을 주는 하나의 센터로 쓰려고 했는데 도리 조만간에, 지금 벌써 눈에 보여요. 임종석 실장이 나와서 국회 가서 그렇게 사전에 어떤 조율도 없고 대통령이 시켜서 한 것도 아닌데 할 수 있다는 건 대통령이 우습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내용 받아들였어도 안 되지만 그렇게 한다는 것. 그게 뭘 말합니까? 대통령이 주사파에 얹혀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민노총에 얹혀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표를 줄 때에 촛불들이 대통령에게 표를 줄 때에 그렇게 하라고 표 준 거 아닙니다. 대통령 되고 난 뒤에 팽목항을 찾아가서 한 얘기가 뭐예요? 세월호로 죽은 애들한테 애들아 고맙다. 뭔 얘기야? 너들 날 대통령 만들려고 잘 죽어줬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해석이 안 돼. 위수령 없앴다고 가함매가 새롭다? 그럼 지금 남북한이 분란된 이 상황에서 위수령이 없는 것이 제정신인, 위수령 자체를 존재시키지 않고 그걸 아예 없애는 것 자체가 제정신인 국가안보태세를 지키는 국군 통수권자의 태도예요? 판단에 엄청난 오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대통령의 건강에 이상설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얹혀 사는 것도 분수가 있지. 아르헨티나 망하는 거 안 보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더 아르헨티나 사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딱 지금 문정부가 하고 있는 거를 아르헨티나가 미리 모범으로 했더구만요. 공무원 월급, 공무원 숫자 2배 늘리고, 예? 보조금 2배로 주고, 학생들한테 500만 대 컴퓨터를 공짜로 사줬다는 거 아닙니까? 인기 있었죠. 나라가 망하는 줄 모르고. 제가 2007년 베네수엘라를 갔을 때 그때 벌써 베네수엘라가 망할 게 보이더라고요. 매일 4시간씩 그 교회에서 하루도 안 빠지고 주말만 빼고 차베스가 성경을 들고 연설을 하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듣도록 광적으로 듣고 있는데 그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차베스는 신이었어요. 신적인 존재. 그렇게 포퓰리즘을 행사하는데 내가 뒷골목에 뒷골목에 가서 길에서 파는, 노점에서 파는 무슨 이 가짜 준보석으로 만든 목걸이를 하나 사러 갔는데 가격을 깎작해도 안 돼요. 저녁에 오면 좀 더, 그게 뭐 7불 50전인가 이런데 저녁에 오면 더 깎아줄게. 30%가 올랐더라고요. 왜 이러냐? 벌써 인플레이션이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호텔을 체크인할 때 돈 내지 마라, 나갈 때 내라. 체크인하는 날짜보다 15% 더 냈어요. 아, 이 나라가 벌써 망해가고 있구나. 그러나 차베스가 모아놓은 교회에서 사람들은 차베스의 그 연설을 4시간 동안 하는 그 연설을 듣고 감동감화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박수를 치고 열광을 하고 광분을 하고 있었어요. 포퓰리즘은 마약입니다. 마약 계속 맞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가고 있는 게 이 포퓰리즘 때문에 문재인 잘한다고 아직도 20대 30대는 60% 이상의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만나는 것도 포퓰리즘이에요. 물론 생각하고 있는 게 있죠. 주사파들 생각하는 남북 연방제를 위해 가기 위한 절대적인 필요 단계니까. 하지만 만약에 지지율이 지금 남북 관계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게 평화가 아니고 이건 아주 잘못된 거라고 20, 30대부터 시작해서 전체 평균 지지율이 25% 나오면은 이 정부는 25% 나옴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를 이렇게 끌고 갈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마크롱과 같은 용기. 문재인 대통령은 겁쟁이에요. 왜 겁쟁이냐? 올바른 것을 할 줄 아는 용기가 없으니까. 마크롱은 올바른 것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노동개혁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지지율이 땅바닥을 내리꽂고 손가락질을 받고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지만 밀고 나갔습니다. 조만간 파리가 런던을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런던의 금융센터로서의 런던의 파워는 뿌리 깊고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숫자들이 유럽에서 최고 부자, 슈퍼 부자 3천만 달러 이상을 가진 숫자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프랑스는 510명이 늘었습니다. 영국은 200몇 명밖에 안 늘었는데 1위에 올라선 거예요. 그 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똑바로 보는 눈이 없으면 미래를 바로 볼 수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비전을, 똑바른 비전을, 그리고 진짜 말로만 국민이 아니고 정말 국민을 위해 일할 때에 국가가 진전하고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시궁창으로 빠지기 위해. 세 사람의 대통령이 나서 지금 앞으로는 이 경쟁이 더 가관일 겁니다. 참 슬픈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